제3편 공부에 대한 자신감 심어주기. 공부에 대한 동기가 아무리 잘 되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 열망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공부는 결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비행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공부에 대한 열망은 크지만 자신감의 결여로 공부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할 때 반작용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신이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두뇌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공부에 대한 동기와 열망이 크면 클수록 더 깊은 상처로 깊은 열등감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정말 사소한 말에도 발작적인 화를 내며 부모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행동 양태는 매우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수업 시간에 동료를 까닭없이 괴롭히거나 선생님을 언어적으로 놀리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며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학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잘 심어주는 것이 훌륭한 선생님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을까요? 흔히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세뇌시킨다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두뇌를 가진 학생들에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은 더 좌절하여 돌이킬 수 없는 더욱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학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감이 없는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스로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공부를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해야 합니다. 첫째, 머리가 너무 나빠서 공부에 자신감을 상실한 학생과 기본 두뇌는 되지만 공부다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한 학생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머리가 너무 개발이 안 된 학생에게는 그 학생만이 잘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이 학생마다 다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잘 보고 발견하여서 그 분야에서 자존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분야로 확장하는 교육입니다. 즉, 자신감을 가진 분야를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분야에서 적어도 반에서 상당한 수준에 들어가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그 학생이 다른 과목도 즐겁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다른 분야로 차츰차츰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한 반에서 50명이라면 50명 모두가 1등이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어떻게 50명 전부가 1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국영수 위주로 서열화시키면 반드시 50명 중에는 한 사람만이 1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머지는 나고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학생이
각각 다른 분야로 노력하여 열심히 경주한다면 모두가 1등이 되며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즉, 한 방향으로 달리면 1등이 반드시 한 명밖에 없지만 360도 방향으로 달리게 된다면 모두가 승리자인 1등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대부분의 교실에서는 한 명만이 승리자가 되고 대부분의 낙오자로 만드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 원인에는 교육의 정책에 정치가들의 개입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즉, 교육 정책은 교육의 목적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또한 도구로 교육 목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육 계획에는 교육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정치적인 개입을 막는 것이 학생도 살고 교실도 살고 교육 정책도 살고 자유 대한민국도 발전하게 되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기본적으로 두뇌가 미개발된 학생들에게는 조직적으로 암기 훈련과 집중 훈련, 종합 분석 훈련, 이런 기초적인 훈련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즉, 모든 공부에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어느 정도의 암기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암기력이 전혀 받쳐주지 못한다면 공부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암기력은 훈련에 따라 상당히 증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놀라울 정도로 빨리 증진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200자 원고지를 5분 이내 암기할 정도로 발전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글을 읽은 후 글쓴이의 뜻, 즉 의도를 알아내는 훈련과 글의 종합 분석력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요 시키는 방법은 또 다음에 차차 편을 다음 편에 제작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신문 칼럼을 반 정도 읽은 후 나머지를 읽은 자가 완성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조직적으로 암기력 훈련을 1개월 정도 하면 대부분 스스로 놀라울 정도로 암기력이 증진된 것에 학생 스스로가 놀라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너는 공부 잘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학생 스스로 모든 면에서 긍정적이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학생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데 훈련 기간은 학생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제가 지도해 본 결과 50명 정도 시작하면 20명 정도는 1개월 이내 끝내고
나머지 20명 정도는 4개월 이내 통과합니다. 끝까지 버틴다면 나머지 10명 중에 7명 정도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합니다. 물론 한 3, 4명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학생도 상당한 암기력이 증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부에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 암기력과 집중력과 종합 분석력 발달을 시켜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도한 대로 이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이때부터 각 과목별로 과목의 특성에 맞도록 적절한 교육 방법으로 지도하게 된다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는, 스스로 매우 열심히 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8편에서는 암기력 훈련과 종합 분석 훈련 과정을 학생 상대로 훈련하는 모습을 녹화하여 올리겠습니다. 암기력과 종합 분석력이 어느 정도 발달된 후에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4편에서 집중력 훈련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4편도 반드시 꼭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성공하는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올린 글을 제가 평생 동안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터득한, 정말 이거는 백만불짜리 지식입니다. 저는 무일푼에서 학생을 가르친 최고의 선생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저의 강의에 몰려왔기 때문에 저는 노년에 경제적 걱정 없이 노후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응이 좋으면 계속 올릴 것이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